이번에 4.6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트럼프가 또 발작을 하면 미국 시체 신전물 한 4.7% 넘어가면 조심할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하고 5%를 말씀을 드린 것도 5%대까지 근처까지 갈 정도라면 또 뭔가 일을 벌렸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걸 만약에 하회하는지, 엔화가 만약에 밑으로 급하게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증시에도 그 우려가 여전한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서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힘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문제는 1기 때는 중국을 상대로 이제 관세 부과하면서 싸웠었다면 2기는 전방위적으로 아군 적군 없이 그냥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들이받으면서 내심 생각했을 때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세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은 다들 알아서 중국 정도만 좀 덤빌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만만치 않게 관세와 관련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1차적으로 당황을 했고, 그다음에 증시가 이제 그 바람에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흘렸잖아요. 백악관의 그 햇셋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래서 반등 나오니까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겁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채 10년물 또 30년물이 폭락, 그러니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을 주로 보지만은 이 채권 시장은 미국 그 주식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채잖아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채에 대한 기대감, 가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동시에 달러가 또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자산을 팔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나오는 게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 관세는 다 유예 90일. 이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증시가 환호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거 하나는 트럼프는 디벨로퍼들이 약간 좀 뻥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은행 상대할 때도 괜히 있는 척하고 큰 소리 쳐가면서, 아니 그 사람 그 전기를 보면 나오니까 협상 기술에 보면은 그 스타일 못 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자기가 놀래놓고 나서도 내가 놀래서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겁먹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말을 바꿨지만, 실상은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놀란 거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 피터 나바로 같이 강경파들이 앞에 섰다가 지금 보면은 베센트로 지금 앞장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베센트 같은 경우는 협상 우선론자고 관세를 막 급등을 시켜가지고 주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좀 우방국들한테는 좀 호혜적으로 많이 좀 완충을 해주자, 이런 쪽의 입장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숨이 좀 골라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또 흔들리니까 동시에 연준에서 수전 콜린스,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크리스토퍼 월러가 굉장히 좀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 준비돼 있어. 문제 생기면 바로 개입할 수 있어. 어쨌든 립 서비스라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장이 그거에 좀 안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사실은 우선 원화가 이렇게 초강세가 나오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상 때문에 달러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규제를 가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중간재가 여전히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거기다가 우리는 우방이고 맹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거기다 대놓고 더티 피프티 내지는 집어넣어 버리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해놨잖아요. 그럼 당장에 우리 기업들 역시도 수출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 시선에 봤을 때는 내수가 너무 약하고 수출 비중이 60% 이상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데미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를 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 최악의 국면에서 미 증시 반등 나오면서 같이 따라서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완전히 풀린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시선 역시도 여전히 좀 불안함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또 다른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거기도 또 심하게 또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한적이잖아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기서 확인된 거는 미국이 한 놈 한 놈을 팰 수는 있어도 다수를 상대로 하기는 지금 버겁다라는 거 첫 번째 확인된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베센트 장관이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옵션 중에 하나가 막대한 부채라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다 부채 지고 있으니까 막말로 배째라고 하면 니들 어떡할 거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째 버렸잖아요. 살짝 걷잖아요. 근데 이 난리가 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 국채를 팔았느냐 일본이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부펀드나 이런 쪽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을 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 건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갑자기 또 강하게 나가진 못할 거다. 지금 보면은 막 때려잡을 것처럼 해놓고 슬쩍 지금 자동차도 니들 어려운 거 내가 아니까 조금 신경 쓰고 있어 뭐 이런 뉘앙스 그러면서 자동차주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직전에는 아이폰 가격 뭐 2배로 올라간다 하니까 400만 원짜리 사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것도 아예 그냥 면세 비슷하게 한시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갑자기 큰 소리 치면서 막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이 당장에 여기서 크게 또 흔들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재건, 그 사람 입장에서 재건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일을 벌렸는데 아무 소득도 없이 그래버리면은 이제 대통령 된 지 석 달 그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깨갱하면은 이게 면이 안 서고 또 힘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협상을 하는 우방국을 대상으로 좀 압박이 세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4월과 5월 어떤 관점에서 사실 증시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고 지금 어떻게 시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증시를 이제 보는 투자 지표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미국채 10년물이 5%를 돌파하느냐. 할까요? 이번에 4.6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트럼프가 또 발작을 하면 네, 그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떨어졌던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편해지고 뭔가 누군가 또 이제 만만하게 돼가지고 뺏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 봐 내가 이렇게 하면 됐지 그 다음은 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살짝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미국 채권을 사놓으면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그렇게 찍어대도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데 그 부분에 근간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먼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채를 좀 많이 줄이고 자기네들 자체 통화 만든다 뭐 이러면서 한동안 말이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러시아가 전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신뢰를 잃었냐. 러시아를 보니까 중국만 해도 벌써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것도 동결할 수 있겠는 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딱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세게 여러 가지를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유럽한테 니네 우리가 더 이상 지켜주지 않을 거니까 국방비 5%로 늘려. 아니면은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할 거야. 근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그 지역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미국의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독일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자체 무장을 선언을 했고요. 그 무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다가 프랑스는 옆에서 야 미국 빼고 우리끼리 가.
무기도 우리 거로 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미국이 막 나토 탈퇴한다고 한동안 막 협박했었잖아요. 하려면 해가 되니까 미 국방장관이 우리 나토 탈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이 지금 미국하고 이런 거 붙었을 때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래도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수 접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냥 갖다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자체 무장할 거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이제 달러 통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점점 희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심하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게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시체 10년물 한 4.7% 넘어가면 조심할 거예요라고 얘기 안 하고 5%를 말씀을 드린 것도 그 변동폭은 있을 수 있지만 5%대까지 근처까지 갈 정도라면 또 뭔가 일을 벌렸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가 직전 저점 200달러 전후일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회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유럽 판매량 보면은 잘 나왔거든요. 테슬라. 역시 테슬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기차 유럽 쪽 보면 3월달 판매량을 보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0달러 전후 또는 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 정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제가 보는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엔화가 만약에 140엔 밑으로 급하게 떨어진다면은 이게 엔캐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화 동향 그리고 달러 약세가 계속 될지 여부도 물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건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직전 저점 하향 여부. 코인은 왜요? 그 비트코인도 사실은 S&P 500하고 같이 올라온 좀 맥이 좀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IT 특히 AI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 수혜를 봤던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 근데 이제 그 회사 오너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한번 좀 흔들렸을 때. 근데 물론 지켜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8,000달러를 좀 하회를 하는 그림이 갑자기 이게 믹싱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좀 되게 현금 비중을 확 늘려버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미국채 10년물 4.3대예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생길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지수를 놓고 말씀드리면 지수가 급등할 거냐? 급등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개별 종목장 삼성전자 몇백 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동차 좋았다니까 자동차는 한 4, 5% 오르고 또 다른 거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 이러면서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완만하게 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돌발적인 것만 아니라면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